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세상을 바꾼 사람들, 특히 예술계의 규칙 파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예술을 통째로 뒤바꿔 놓았을까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아주 오랫동안 말이죠. 예술에는 아주 명확한 규칙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얼마나 진짜처럼 그리느냐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게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화가의 일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캔버스에 그대로 복사하는 거, 바로 그거였죠.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누군가 그 규칙을 깨버린다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질문,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 하나가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기존의 세상을 완전히 뒤흔든 이 질문이 어떻게 예술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렸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로 만나볼 규칙 파괴자는요, 예술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 바로 예술은 현실을 그대로 담아야 한다는 이 아주 오래된 규칙의 정면으로 왜? 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왼쪽은 모네 이전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림들이에요. 사물의 형태를 아주 정확하게, 뭐랄까, 복사하는 데 집중했죠. 그런데 클로드 모네라는 화가는요, 전혀 다른 걸 봤습니다. 그는 사물이 아니라 그 사물을 둘러싼 빛, 공기, 그 찰나의 느낌, 바로 인상을 그리고 싶어 했어요. 38, 40년에 태어난 클로드 모네. 그의 생각은 정말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이었어요. 나는 사물을 보지 않는다. 나는 빛을 본다. 와,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죠. 모네한테 중요한 건 사과나 나무 그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대상을 통해 내 눈이 느끼는 빛의 경험, 바로 그 순간의 시각적 체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온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인상, 해돋이. 어떠세요? 형태는 다 뭉개져 있고 모든 게 뿌연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잖아요. 이걸 본 당시 사람들은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그림이야? 그리다 만 거 아냐? 하면서 엄청나게 비웃었죠. 왜냐면 한 번도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썼던 바로 그 단어, 인상적이기만 하네 할 때 그 인상에서 인상주의라는 어마어마한 예술 사조가 탐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실패작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이 그림이 사실은 예술의 새로운 시대, 그 문을 활짝 열어젖힌 거였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결국 모네가 미술계 전체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과연 정확한 그림만이 좋은 그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모네가 현실을 완벽하게 따라 그릴 필요는 없어 라고 선언했죠. 그랬더니 다음 예술가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잠깐만, 그럼 우리가 그리는 대상 자체도 완벽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 하는 거죠. 이전의 조각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막 신처럼 완벽하고 이상적인 몸매에 표면은 아주 매끈매끈했죠. 그런데 오규스트 로댕의 조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의 작품 속 사람들은 고뇌에 차 있고 상처받고 표면은 일부러 거칠게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막 뿜어내는 것 같아요. 오기스트 로댕은요, 일부러 인간의 본 모습, 그러니까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조각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심지어 그 약점까지도 담아내려고 한 거죠.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 속에 진짜 아름다움이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작품이죠. 생각하는 사람.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남자가 아니잖아요. 자세히 보면 온몸의 근육이 뒤틀리면서 고뇌하고 있고 그 생각의 무게에 짓눌린 것 같은 모습. 바로 인간 그 자체를 보여주죠. 그래서 완벽해 보이진 않지만 이상하게 더 끌리고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노댕의 작품은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나 추구하는 완벽함보다 우리의 흠집이나 결점 같은 불완전함이 우리를 더 진짜 나로 만들어주는 건 아닐까요?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클라이맥스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현실도 의심했고 완벽함도 의심했어요. 그럼 다음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예술 그 자체. 예술이 도대체 뭐야? 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도발적인 질문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때는 1917년 뉴욕입니다.
한 전시회에 미술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정말 충격적인 작품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작품의 제목은 바로 샘이었습니다. 샘이라 뭔가 아름답고 신비로운 느낌이죠? 하지만 그 작품의 실체는 다름 아닌 그냥 가게에서 사온 남성용 소변기였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화를 냈죠. 지금 장난해? 이게 어떻게 예술이야?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던 예술가 마르세 듀샹은요, 이 사람들의 분노에 아주 태연하게 또 다른 질문 하나를 툭 던집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예술이 뭔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엄청난 도발이었어요. 예술과 예술이 아닌 것을 가르는 그 기준, 그 권위는 대체 누구에게 있냐고 묻는 거였으니까요. 듀샹은 이 평범한 소변기 하나로 선언한 겁니다. 예술은 손재주나 기술이 전부가 아니다. 예술가의 생각과 선택, 그 자체가 작품이 될 수 있다. 바로 여기서 개념 미술이라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세 명의 예술가, 그리고 그들이 던진 혁명적인 질문들을 한번 쭉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요?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첫 번째, 모네가 물었죠. 예술은 꼭 정확해야 해? 두 번째, 로댕이 물었습니다. 그럼 예술은 완벽해야 할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듀샹이 던졌죠. 아니, 그래서 예술이 뭔지 누가 정하는데? 결국 예술의 역사라는 건 이렇게 기존의 규칙에 끊임없이 왜? 라고 질문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온 과정이었던 겁니다. 결국 예술이라는 건요, 어떤 정해진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되는 끝없는 대화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모네가, 로댕이, 그리고 듀샹이 그랬던 것처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질문을 던져보고 싶으신가요?